여러분, 사실 총선이 좀 지난 뒤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솔직히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왔지만 좀 수치가 압도적이었어요. 그러니까 여당이 한 150석만 가져가도 그래도 좀 잘했구나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180석을 가져왔으니까 이거는 솔직히 제가 태어난 이후 처음 봅니다. 저거는 솔직히 정치인들이 뭐 어거지로 180석, 200석 먹는다 이렇게 농담할 때 얘기하던 수치인데 저걸 해냈어요. 다른 점은 아무리 보수들이 인터넷에서 욕을 하고 다녀도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거의 뭐 역대 최고의 성과를 내주고 있는 정부라는 점. 일단 저는 그 바른미래당이 좀 있었으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, 왜냐면 워낙 이 미통당 이미지가 나쁘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내가 문재인을 싫어하지만 그래도 저 미통당한테는 못 주지, 이런 사람들의 표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. 이번에 총선 때 선택지가 단 2개뿐이었죠. 그래도 중도에 맞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미통당 쪽 이미지에 오염이 돼가지고, 원래 그냥 바미당이나 뭐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그래도 정당 색깔 보고 투표를 해줬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여당으로 간 것 같아서 참 보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. 작년에 찍은 영상 중에 뭐 총선을 혼자서 예측해 본 게 있는데 다 틀려먹었습니다. 저는 그 군소 정당들이 좀 표를 많이 끌고 와가지고 뭐 여당 30%, 야당 30%, 그 외에 뭐 40% 이런 구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. 야당과 여당이 서로 군소 정당들 설득하면서 그런 느낌을 기대했었고, 그리고 만약에 무슨 선거 이슈가 있다면 뭐 의원들의 막말이나 비리 뭐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. 실제로 작년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 그거 통과될 때까지만 해도 정말 그렇게 될 조짐이 정말 보였고요.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 의도한 바가 아마 제 예측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 코로나 블랙홀 덕분에 다 묻혀버리고 선거 운동 때도 뭐 서로 신경전다운 신경전도 제대로 못하고, 보수당 쪽에서 무슨 세월호 막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. 그래서 민주당이 제발 정당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미통당이 먼저 선빵을 쳤고, 어쩔 수 없이 뭐 자기들도 아무리 소수 정당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쟤들이 의석 가져가는 건 막아야겠다면서 결국 거대 양당이 싹쓸이하는 결과가 나와버리고 말았죠. 우리나라는 그냥 양당 구도가 운명인 듯 싶네요. 저는 예측보다는 그냥 평론이나, 사실 제1야당이 정말 좀 졸렬하다고 느낀 게, 이게 모든 법에는 분명히 허점이 있고 그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. 근데 야당은 굳이 위성정당을 만들어가면서 네가 만든 법이 이렇게 허점이 많다 이렇게 증명을 하면서까지 선거를 망쳐버리는, 니들이 만든 이 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는 거대 양당 고착화가 돼버렸다, 자 니들이 만든 결과다 어쩔래, 뭐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상 자기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. 마치 이런 느낌이죠. A4 용지 4장 분량에 보고서를 써라. 근데 폰트 얘기는 없었으니까 폰트를 뭐 100으로 맞춘 다음에 야, 네 폰트 얘기는 없었지 않느냐. 굳이 골탕 먹이려고 하는 한국식 창의력. 아니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아예 안 만들고 조금만 희생했으면 정말 정치가 건강하게 개선이 되었을 텐데, 뭐 청개구리도 아니고 일부러 트롤링한다 이거예요. 사실 허점을 파고든 야당도 문제지만 허점 투성이로 만든 여당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닙니다. 제가 볼 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. 거대 양당에 있던 사람은 뭐 총선 2년 전부터 신생정당에 들어갈 수 없다. 아, 그러면 또 정치의 자유를 빼앗았다 뭐 난리칠 게 뻔하고, 이거 뭐 답이 없네요. 그 20대 국회처럼 캐스팅 보트가 뭐 야삼당에 있고 하면은 여당이 정치를 주도하는데 약간 불리할 수도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거의 과반이 넘겼으니 이제 뭐 거의 개헌 말고는 다 반독재식으로 해도 되겠네요. 아,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이 국민들에게 여당에 반감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걱정을 합니다. 왜냐면 그 야삼당 구도가 있을 때는 그래도 뭐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구나. 특히 뭐 고여버린 새누리당, 한국당 이쪽 계열은 싫은데 그래도 난 보수야, 보수가 되고 싶어. 그래서 뭐 안철수, 유승민 이쪽이 좋아, 뭐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. 반대로 그 정의당 지지자들도 민주당이 썩었어, 쟤들도 뭐 사실상 따지고 보면 기득권 아니야? 우리나라에 진보가 어딨어, 뭐 이런 식으로 현대 양당의 부족함을 채워줄 정당이 있다. 그래도 고인물이 아니고 새로운 물이 들어오긴 하는구나, 이런 느낌을 국민들이 받으면서 이런 분들의 표가 뭐 저쪽으로 가면서 정치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었을 텐데, 과반되고 하면은 뭐 20대 국회에서 이거 반대하고 저거 반대하고 난리치면서 그래도 나도 내 의견이 있어 뭐 이런 게 없어질 거고, 국민들의 반대도 없이 그냥 쭉쭉 통과되고 할 거니까 민주주의가 없어졌다고 느낄 거예요 아마. 그래서 다음 시나리오는 이거죠. 여당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네, 이제 다음 선거에는 심판해야지,
그러면은 다음에 역풍 맞는 겁니다. 차라리 뭐 반반이고 하면은 민주당도 뭐 과반 이상을 얻어야 된다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정치를 할 텐데, 지금처럼 또 압승을 해버리면 긴장감이 느슨해져서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. 뭐 본인들은 실수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겠지만은 너무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반감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 여당을 심판하자고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할 확률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반반 의석 나눠 먹는 거, 그러니까 140, 140 이렇게 먹는 것보다 지금처럼 뭐 180석 가져간다는 거는 오히려 심판당할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. 180석을 가져갔다는 건 스스로 정말 무거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. 뭐 옛날에는 야 자꾸 질질 끌어서 뭐 국회가 자꾸 뭐가 합의가 안 되니 뭐 이렇게 핑계라도 댔지. 이제는 뭐 자기들이 과반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작은 실수나 뭐 잘못을 받아줄 고기방패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뭐 국정 운영만 제대로 잘 해주면은 저는 180석이 아니라 200석 이상도 다 환영해요. 뭐 보수 여러분들도 국민 마음을 얻는 국정 운영, 그러니까 뭐 기업만 잘 되고 국민들한테 일도 공감 안 되는 거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복지 같은 거 하면은 저는 보수들이 200석 다 가져가도 돼요. 느꼈던 점은 역시 실제 민심과 네이버 민심은 다르구나. 제가 처음에 느꼈을 때가 아마 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였을 거예요. 저는 그때 한참 인터넷만 정말 많이 봐가지고 뭐 다음 아고라 이런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터넷 각종 커뮤니티에 뭐 뉴스 이런 데 보면은 다 그냥 이명박 심판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날렸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리기도 했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뭐 앞으로 정권이 바뀌겠구나 내심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. 그래도 민주당은 안 돼. 쟤들은 진짜 아니야. 노무현 때를 봐라. 지금 총선에서 아무리 그래도 미통당은 안 돼. 쟤들은 진짜 아니야. 이러는 거랑 정말 비슷했어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이명박 정부 5년이 지난 2012년에도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었죠.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. 이게 뭐지? 인터넷에서는 바꾸자고 난리인데 왜 이분들은 실제 제가 만나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할까? 인터넷을 안 하셔서 그런가? 스마트폰도 없고 하니까. 아무튼 저는 제 인터넷 여론이 더 많은 사람들의 민심이 반영된 진짜 여론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. 그래서 문재인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. 그리고 결과는 박근혜였죠. 저는 좀 약간 어이없는 충격을 받고 나서 그럼 인터넷에 그 사람들은 뭐지? 그리고 저는 다시 인터넷을 들어갔어요. 근데 여전히 당선 이전이랑 당선 후랑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. 여전히 인터넷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았고 보수를 지지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.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네이버 민심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. 한 명이라도 진짜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의 민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. 뭐 인터넷으로 다 해결되면 선거운동도 다 인터넷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? 뭐하러 차 끌고 나가서 동네방네 노래 틀고 뽑아달라고 호소를 합니까?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미통당 이게 선거운동하고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던 말이 그래도 니들은 안 된다는 소리였답니다. 인터넷에서는 보수가 된다, 뭐 문재인 탄핵한다, 이번에 심판하자 난리를 쳤지만 실제 민심은 역시 니들은 아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최근 그러니까 정치권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인터넷에 많이 속고 있는 것 같아요. 인터넷이 실제 민심을 반영하는 게 아닌데도 말이에요. 지금 인터넷을 보세요. 민심은 여당 편이지만 아직도 인터넷만큼은 여당을 심판하자고 난립니다. 보수들은 이것 때문에 오판을 한 것 같아요.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뭐 좌파 유튜브들은 별로 없는 반면에 우파 유튜버들은 뭐 구독자 몇십만씩 있어요. 사람이 뭐 여기저기 모조리 구독한 거라 숫자가 중복 체크될 수는 있으니까 실제 숫자는 가늠하기는 어려워요. 아니야.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어디에 칼 누구누구 박사님 이런 사람들 유튜버 구독자들 그냥 단순히 더하기로 계산을 해서 한 1000만 넘는다고 생각한 거겠죠? 그렇게 민심이 자기 쪽으로 몰려 있다고 판단하고 긴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수 유튜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되 너무 과신하면 안 되고 휘둘리면 안 되는데 너무 믿어버렸죠? 9년 초반이던가요? 그때는 진짜 보수들, 그러니까 그 정치 세력들이 자기들 도와주고 자기들 대신해서 목소리 내주는 보수 유튜버들 손절하고 막 그랬어요. 그 윽튜브 망할 때 보세요. 정작 그 윽튜브 망할 때 누가 도와주던 겁니까? 요즘은 그냥 앞뒤 없이 자기 할 말만 하는 그 유튜버들 의견에 다 휘둘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 민심과 인터넷 민심은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보수 유튜버들의 세력만을 보고 이번엔 심판할 수 있겠지. 가장 큰 타격은 그 자기들 주요 인사들, 그러니까 나경원이라든지 한교안 이런 사람들까지 모조리 낙선돼 가지고 이게 단순한 패배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도 못 이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당대표를 했냐, 그리고 니들이 정권을 찾아올 수 있긴 하냐, 대통령이 될 수 있긴 하냐,
이런 이미지를 줬다는 거, 이거는 정말 총선 패배보다도 더 뼈아픈 겁니다. 차라리 그냥 당내 유력 인사들, 뭐 나경원이나 황교안 이런 분들 조금 모양 빠지더라도 대구나 경북에서 이기는 게 저렇게 져가지고 국민들한테 뭐 니들은 무능력하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국민 정서도 아예 안 맞아요. 저는 이것도 정말 크다고 보는데, 뭐 원래부터 세월호 추모할 때도 계속 정치쇼라고 욕하고 5.18은 민주화 운동이다,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, 또 그거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, 뭐 구질구질하게 논란 만들고 국민 대다수가 박근혜 싫다고 하는데도, 생각해봐라, 박근혜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. 신천지한테 욕 다 들어갔는데, 얘들아, 신천지가 나쁜 게 아니고 이번에도 뭐 코로나 진짜 방역 잘한 거 외신한테 칭찬 받는 것도 팩트인데, 아니 얘들아, 이거는 진짜 정부가 잘한 게 아니고 자꾸 이게 국민들 니들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도 정말 문제인데, 자꾸 이 국민들 정서랑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지 계속 반대로 가요. 도대체 왜 하나하나 국민들이랑 이 공감을 하려고 하는 기회가 있는데도 일부러 저렇게 거리감을 만드는지. 그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도 이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민주당이 뭐 북한과 좋게 지내야 한다는 그런 정치 사상을 갖고 있어도 그래도 핵실험은 욕했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국민들은 너무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면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,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, 이 민주당이라는 사람들이 비난도 할 수 있네, 조금 이게 안심이 되네, 믿을 수도 있겠다, 이렇게 이미지를 준 거죠. 이게 다 정치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까가 빠를 만든다고,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니들은 그렇게 욕하냐, 재수없네,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아직도 일베나 뭐 그런 데 들어가 보니까 뭐 세월호니 조선족이니 뭐 관계도 없는 거 허수아비에다 샌드백질 하고 있어요. 이게 여당 입장에선 좋죠. 자기들 약점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자꾸 쓸데없는 것만 공격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. 정말 여당은 어떻게 저런 야당을 만나서 저렇게 운이 좋을 수가 있지? 그냥 지령받고 일부러 보수 박살내고 있는 중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당 좋은 짓만 하고 있는데, 이게 그 어떤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. 대통령 하면 목사님도 장관 한번 하셔야죠. 이게 최순실 사태를 겪은 사람이 할 말이 아니거든요. 종교인들 때문에 정권 다 내주고 종교인이면 기겁을 해야 될 사람들이 또 종교인하고 손을 잡는다, 이거는 정말 뭐 농담이지만 지령받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. 그리고 부정선거 뭐 어쩌고 하는 것도 매번 그냥 대선 총선 때마다 나왔던 소리고 다 증거 없이 지나가는데, 이거는 옛날에 좌파들이 나 결과 인정 못해 이렇게 난리치던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. 솔직히 그 꼬라지는 좌파였던 제가 봐도 정말 추했는데 그걸 따라하네요. 이게 워낙 자기들이 지겹게 당해가지고 트라우마가 되니까 이제 보수들이 나도 이제 정권 뺏기고 야당 되면 부정선거라고 물고 늘어져야지 뭐 이랬나 봅니다. 지금은 살짝 팩트도 곁들여야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나온 게 6336인데, 그것도 뭐 선관위에서 제대로 된 수치를 발표를 해가지고 다 끝났죠. 그냥 요즘같이 기술이 너무 빨리 발달을 해서 10년만 해도 그냥 강산뿐만 아니라 사람도 변하는 요즘 시대에 이미 썼던 전략 또 써먹는 거 정말 바보 같은 판단입니다. 그런 거 다 의심하면은 김대중, 이 노무현, 이명박 다 까보게요. 그냥 진짜 결과가 그냥 그렇게 난 건데 그때 취했던 좌파 모습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. 승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추하게 구는 정당은 좌나 우나 저는 둘 다 꼴보기 싫어요. 마지막으로 보수 지지자 여러분들, 이번 총선 결과로 꽤 충격을 받으셨을 분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제가 2012년도에 문재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충격을 받고 더 이상 인터넷 여론을 믿지 않는 것처럼, 이 보수 여러분들도 이 네이버 민심은 실제 민심과 다르다는 거, 그리고 실제 결과는 네이버 민심이 아니라 실제 민심이 결정한다는 거 깨닫길 바라겠습니다.